네, 3,200선 위에서 잘 지키고 있는 코스피와 800선 위에서도 잘 보이고 있는 코스닥. 지금 양대시장 플러스권 내에서 마감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또 앞으로의 연속된 힘 보고 계시는지요? 두 분과 함께 여러 전략들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미래경제연구소 정태근 이사, 퍼스트프라임 리서치 이동근 대표 나와주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일단 오늘 와, 카카오가 이렇게 간다고? 깜짝 놀래가지고요. 저희 첫 번째 종목 카카오 보겠습니다. 사실 이게 오전에만 반짝이는 것인지 오후까지 연속을 보이는가가 굉장히 최근 시장에서 중요하잖아요. 꼬리 잘 달리는 종목도 많은데 지금 카카오는 거의 뭐 장중 고점 라인 지나가고 있는 현재 2시 46분 구간입니다. 카카오부터 보죠. 자, 실적에 있어서 일단 반전 실적이 나왔습니다. 너무 좋았고 그리고 앞으로도 더 좋게 하기 위한 비전 또한 발표를 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더해서 원래 갖고 있었던 기대감 그리고 앞으로 좋아질까에 대한 부분들 그렇다면 지금 가야 할 길은 멀거든요. 왜냐면 많은 분들께서 그 우리 2000년대 언제죠? 2019년, 2020년 그쵸? 네네. 그때 구간부터 많이 좀 들고 계셨던 종목일 것 같은데 지금 보여주는 이 저력과 힘은 앞으로 어디까지 좀 열어놓고 볼 수 있는 파급력이라고 보세요? 죄송한데 그걸 미리 해야 될까요? 안 했으면 좋겠는데요. 더 지켜볼 것들이 네. 앞으로 많을 거기 때문에. 사실 한번 욕심을 내본다면 12만 원까지도 한번 욕심을 12. 개인적으로 내보고 싶어요. 네. 왜냐하면 이게 무슨 소리 하냐라고 하실 수가 있겠지만 만약에 제가 이 시간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제가 계속 플랫폼을 계속 봐야 된다고 지금 말씀을 네. 드렸는데 이게 단기 트렌드가 아니라 정말 제가 2020년도 예를 들게 되면서 그때 당시에 이제 다시 한번 리바이벌을 하자면은 코로나 특수한 상황들 속에서 비대면이 트렌드가 되게 되면서 이 비대면 트렌드에 부합하는 게 바로 플랫폼이었다. 그래서 네카오가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들을 말씀드렸는데 그러면서 그런 플랫폼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다시 만들었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면 다시 한번 주도 섹터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지면은 글쎄요, 제가 봤을 때는 목표가를 좀 높게 봐도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조선방산처럼 한번 달려주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있다 보니까 목표가를 너무 낮게 보진 않았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혹시 아까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2019년, 20년 물려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오를 때 매도하지 말고 한번 이번 기회를 삼아서 뭐 계속 가져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 개인적으로 상당히 좀 많이 아까운데 사실 카카오를 어제 살까 말까 고민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이건 개인적 여담입니다. 왜냐하면은 이거 카카오는 그 소버린 AI 거기에 탈락한 거 그거 큰 예. 문제 되지 않습니까? 그 신경 쓰실 필요 없어요. 신경 필요 없고 어차피 GPU 클러스터 사업을 진행할 거기 때문에 정부와 간접적으로 어차피 연결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네이버는 직접적인 연관성, 직접 사업을 하게 되고 그리고 카카오는 GPU 클러스터를 통해 가지고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사업들을 진행할 거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크게 신경을 쓸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이런 그 소버린 AI 이 노이즈에서 주가가 하락을 했을 때 좀 조만간 했으면 조만간 뭐 바닥을 잡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도 있었는데 너무 빨리 나와서 개인적으로 좀 많이 아쉽네요. 실적이 예상보다 잘 나왔습니다. 11시 방송에서 카카오 실적이 좀 안 좋을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정말 예상을 상회한 것 같아요. 예. 근데 결국에는 플랫폼 때문에 실적이 잘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뭐 9월 달에 이제 이프 카카오도 이제 공개할 예정인데 가지고 있는 이 플랫폼에다가 AI를 얹게 된다라면은 아마 앞으로 좀 더 좋은 주가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네카오는 뭐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충분히 쉬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시 한번 순환매가 오게 된다라면은 갈 수밖에 없는데 그게 생각보다 빨리 와서 당황스럽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네요, 저는. 멀리 여력 보고 지금은 좀 추세력을 보자 의견을 주셨고 네이버가 내일 실적 발표죠. 네네. 흐름 한번 같이 이 플랫폼 라인은 꾸준히 보는 것으로 의견 전달 주셨습니다. 긍정으로 정리가 될 것 같네요, 카카오는.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구간에서도 예쁜 자리라고 우리에게 소리치고 있는 것인지 지금 10%대 강세 보여주고 있고 62,600원 라인대 지나갑니다. 앞전에 그 71,600원 선까지 터치가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지금 그 구간은 뭐 이미 확보하고 올라갈 힘을 오늘 완전히 쏟고 있는 것인지 싶습니다. 이동근 대표님. 네. 거래가 꽤 그래도 좀 오늘 모이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자리에서 그러면 매수 또한 가능한 건지요? 기술적으로 봤을 때 60일선에서 예. 돌아섰다라는 부분이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은 지지선의 역할을 해줬다라는 측면, 이 부분이 좀
증명이 됐고 더군다나 이제 그런 뭔가 AI 국가대표 선정에 탈락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조정의 어떤 그 악재에 대한 소화가 생각보다 굉장히 얕게 나타났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만큼 이제 카카오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었던 부분이고 그런 것들이 이제 조정을 겪으면서 오히려 지금 좀 단기 저점을 확인했다라는 측면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최근에 이제 보면은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기관의 매수세입니다, 결국은. 기관의 매수세들이 상당히 좀 강하게 나타나면서 주가의 반등을 좀 이끌어내고 있다라는 부분, 이런 부분들까지 좀 우리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이제 중요한 거는 결국은 하반기에 AI 관련돼서 생태계를 어떻게 만드느냐가 중요하겠죠. 지금 일단 오늘 뭐 컨퍼스콜에서도 얘기했지만은 뭐 이제 카카오톡이 중심이 될 것이다는 얘기도 했었고, 뭔가 카카오톡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얘기했었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관심은 이제 향후에 어떻게 이제 그 AI 그 에이전트 플랫폼 생태계를 구축할 것인지 여부, 이런 부분들이 중요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저도 뭐 이제 기술적으로만 봐도 오늘 모양이 상당히 좋아졌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다면 일단 1차적으로는 이제는 뭐 그 전고점 그 부분에 대한 돌파 시도 이런 것들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여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뭐 역시 저도 지금 자리에서는 좀 긍정적인 접근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좋네요. 확실히 컨센을 대폭 상회하는 부분, 그리고 이제 앱 체류 시간 증가를 위해서 앞으로 바꿔나갈 카카오의 모습이 또 성공적으로 잘 보여져야겠죠. 여러 기대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뭐 증권가에서도 목표 주가를 사실 7, 8만 원 사이로 올리긴 했었는데요. 그 부분 잡고 더 수급이 붙는지, 연속 수급이 붙는지 보시면서요.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분 모두 긍정의 의견 챙겨봤습니다. 자, 이어서 또 다른 거래대금 상위 종목으로 넘어갑니다. 바로 삼성전자고요. 테슬라 붙은 게 7월 말이었는데 8월 초가 됐는데요. 애플이 또 붙었습니다. 뭐 이유는 애플이 왜 그랬을까에 대한 이유는 많은 분들께서 납득은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인텔에 갈 물량이 뭐 삼전으로 간 거일 수도 있고 TSMC에 대한 공급망을 조금 더 다변화시키고 싶은 다른 고객사들의 니즈 또한 있었을 것이다. 네. 어쨌든 뭐가 됐든 삼성전자는 웃을 수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런 관점에서 반도체 관세는 딱히 크게 우리에게 우려해야 될 거는 없다라는 시선도 오늘 시장에서는 합의점으로 나오는 것 같은데 네네. 그럼 앞으로 더 좋아지겠고 다음 고객사가 누구니라는 마음으로 기다려도 되는 건가요? 네, 그래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 카카오에서 못 다니게 있어가지고 짧게 좀 예. 말씀드릴게요. 지금 카카오 플랫폼 관련 매출이 잘 나왔잖아요. 예. 그럼 앞으로 카카오페이의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좀 기대가 된다는 카카오페이? 네, 카카오페이. 그러니까 카카오페이의 주가 흐름이 좀 기대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삼성전자로 원점 다시 돌아올게요. 예. 그 작년부터 그 소위 말하는 빅테크들의 불만이 뭐였냐면은 TSMC가 파운드리 가격을 계속 인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불만이 작년부터 계속 고조가 되어 왔었거든요. 그러면서 대안이 없냐라는 그런 얘기가 상당히 나왔었는데 사실 애플과 TSMC 상당히 끈끈한 관계거든요.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애플은 경쟁사인 삼성전자한테 수주를 절대 안 줍니다. 제 기억이 맞다라면 애플 수주 받은 게 한 20년 만에 수주를 받은 걸로 저는 기억을 좀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과거 이제 그 스마트폰 그 부분 때문에 그 뒤부터는 수주를 안 주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러니까 수주를 결국 줬다라는 건 제가 봤을 때는 결국 가격 문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TSMC 파운드리 가격이 계속 올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빅테크의 불만이 계속해서 고조되어 왔었고, 그리고 최근에 어쨌든 삼성전자 수율이 좀 올라오고 그리고 수율이 올라왔다라는 것들을 제가 봤을 땐 테슬라가 좀 확인을 시켜준 것 같아요. 물량이 좀 상당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율이 일정 부분 담보가 되기 때문에 아마 그런 물량을 맡긴 게 아닌가라는 그런 빅테크들의 판단을 좀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수율이 있잖아요. 예. 이거는 만들 때서 그러니까 2나노를 만들었다고 해서 수율이 완성되는 게 아니라 많이 만들어 봐야 수율이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삼성전자는 어쨌든 이제 테슬라, 애플을 잡게 되면서 수율을 올릴 수 있는 연습 상대를 만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어쨌든 그 TSMC 대비 가격을 좀 낮췄고, 이 가격을 낮추게 되면서
그만큼 어쨌든 비용 절감 효과가 생기니까 물량을 줄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이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절호의 기회라고 봐요. 어떤 기회? 수율을 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기회라 좀 봐지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테슬라와 이제 애플 수주를 받게 되면서 파운드리에 대한 어떤 앞으로 수율이 올라갈 가능성이 좀 높아졌다고 봐지고, 그리고 앞으로 가격 불만이 있는 빅테크 같은 경우는 또 추가적으로 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기대가 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관세 같은 경우는 글쎄요. 계속 협상용으로 트럼프가 계속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보게 된다면은 투자 결정을 하게 되고 트럼프의 방향성이 맞는 쪽으로 이제 이게 오게 된다라면은 제가 봤을 때는 관세 같은 경우는 다시 이제 무산시킬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세 같은 경우 크게 신경 쓰실 필요 크게 신경 쓸 필요 없다라기보다는 관세에 대한 우려감이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세보다는 앞으로 수익성의 개선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 좀 포커스를 맞춰서 삼성전자를 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이제 좀 빛을 발하는 것 같아요. 그 개인적으로 올 연초부터 이제 앞으로 한 2년 정도 보고 삼성전자 보면 한 8만 최소 8만 원을 볼 수 있다라고 얘기했었는데 이제 7만 400원이거든요. 그 말이 점점 빨리 와서 좀 기분이 좋은 삼성전자 흐름이라고 좀 말씀 좀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어쨌든 HBM, 파운드리 앞으로 고객사가 늘어날 거기 때문에 수익성 개선 한번 보자라는 말씀 드리고 싶네요. 이사님, 네. 두산테스나 솔브레인, SNS텍, 이오테크닉스, 삼성전자 하면 떠오르는 종목들 많은데 네. 그러면 삼성전자와 함께 지금은 매수 단계라고 봐도 돼요? 그렇죠. 근데 대신에 삼성전자 예. 여기서 좀 더 주가가 레벨업이 돼야, 그리고 지금 시장의 특징이 한 주도세가 계속 밀고 가는 게 아니라 반도체 같은 게 계속 왔다 갔다 이렇게 순환매가 되고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조선 한번 잘 보세요. 앞에 방산 선도업체들이 쭉 계속 끌고 가주니까 그 아래 있다는 기자재들이 따라서 계속 우상향을 그렇죠. 해요. 대표적인 게 엔진이잖아요. 예. 근데 반도체도 좀 그런 흐름들이 좀 더 나와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그 힘을 받고 이제 그 아래 있는 소부장들이 가주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와 관련돼서는 뭐 종목들 뭐 또 빤하다라고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뭐 메모리 쪽 같은 경우는 그동안 말씀드렸듯이 신텍이라든지 그리고 YC라든지 그런 종목들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파운드리 쪽 같은 경우는 최근에 테슬라, 오늘 애플 이슈 나오게 되면서 반응 나온 종목들 있잖아요. 두산테스나, 쿠아시아, 그리고 또 하나 죄송합니다. 기억이 안 나네요. 그리고 이제 그 테일러 공장, 파운드리 쪽에 이제 진공 스테커 시스템 공급이 예상되고 있는 JMB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번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고 싶네요. 다 그 7월 말쯤에 한번 튀었던 네, 맞아요, 종목군들이에요. 맞아요. 네네. 그래서 거기서 리스팅 되어 있다면 여러분 한번 자리 보고 여전히 지금도 예쁜 자리로서 봐야 되고, 삼성전자의 레벨업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종목군이다 보니까요. 연동해서 전략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자리 잡겠습니다. 대표님, 저희 6만 원 안착에 대한 삼성전자 얘기한 게 진짜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이제는 7 안착을 두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7까지 올라오기까지는 빅테크가 붙었다라는 점에서, 파운드리로 붙었다라는 점에서 참 고무적인데, 여기에 엔비디아 납품 썰이 또 다시 돌기 시작하면 7 지지 그리고 앞으로의 여력을 볼 수 있는 구간처럼 많이 합의를 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거든요. 기술적 자리는 7 전후면 예쁜 자리, 매수 자리로도 활용할 수 있을까요? 일단 수급적인 측면에서 최근에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좀 이제 매도를 했어요. 예. 근데 이제 이 삼성전자의 매도에 대해서 지나치게 뭐 이 부분을 우려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최근 삼성전자에 대한 매도는 종목에 대한 매도보다는 전 시장에 대한 매도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무슨 얘기냐면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좀 이슈 때문에 주가가 급락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 시장에 대한 어떻게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의 어떤 또 이제 매도 물량들이 좀 나온 측면이 있고, 그 물량들이 굉장히 뭐 절대적으로 많다기보다도 그동안 매수했던 거에 비하면은 상당히 뭐 적은 매도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부분들에서 지나치게 또 집착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말씀하신 대로 7만 원 위에서의 좀 안착을 먼저 확인해야 될 것 같고, 일단 6월 이후에 삼성전자의 그 일봉상 기술적인 흐름을 보면은 21선을 지지선으로 계속해서 삼고 있어요. 21선이 잘 안 깨집니다. 그 이전에는 일단 물론 21선이 깨지고 이제 뭐 굉장히 좀 하락을 하기도 했었는데, 일단 6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삼성전자의 추세가 본격적으로 만들어지기 시작한 시기가 한 6월 중순 정도부터예요. 네. 그때부터는 21선의 지지선으로 하면서 21선을 타고 올라가고 있다라는 부분, 이 부분에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뭐 오늘은 이제 외국인이 아마 순매수로 돌아설 것으로 보입니다만은 향후에 이제 외국인 수급이 다시
강하게 좀 돌아줄 수 있을지 뭐 이런 것들이 주가가 좀 더 빨리 올라가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저는 밸류에이션상으로 봤을 때 사실 파운드리 부분에 대해서는 기대가 없었어요. 기대가 없었는데 이제 기대가 없었던 부분에서 수주가 나타나고 있고 지금 2분기에도 파운드리 부분의 적자가 한 2조가 넘을 것으로 지금 뭐 알려져 있는데 이 부분을 굉장히 빠르게 이제 돌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삼성전자 전체의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도 이제 업사이드적인 그런 어떤 요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뭐 계속해서 좀 긍정적인 그런 의견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뭐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와 이제 비교를 했을 때 확실히 그러니까 지금의 어떤 그리고 이제 하반기에도 결국은 삼성전자 쪽으로 조금 이제는 우위가 좀 쏠림 현상들이 계속해서 이어지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삼성전자가 내려오면 나 이제 살래 하는 심리가 더 클 것 같아서 그리고 여력이 더 크다면 지금 자리에서는 충분히 매수 또한 가능하겠다, 활용할 수 있겠다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응원하면서요. 긍정으로 정리합니다. 자, 이어서 오늘 또 빼놓을 수 없는 종목 많은데요. 그 가운데 또 하나의 HJ중공업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종목 했죠? 라고 여쭤보고 싶은데 마스카의 뭐 대표적인 수혜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네네. 나옵니다. 특히 MRO 쪽에 있어서 이야기 나왔고 다른 조선주들이 절대 그 하방의 그 단단한 지지를 깨지 않는 상황 속에서 그러면 그동안 좀 덜 간 중소형 쪽으로 지금 수급이 네네. 완전 붙어서 그냥 뚫었죠. 그 라운드 피겨 가격을 뚫으니까 좀 더 가볍게 가는 것 같습니다. HJ중공업은 지금 이렇게 마스가로 뜨거울 때 지금 들어가지 않으면 언제 들어가나 라는 생각을 갖는 게 맞나요? 아, 그쵸. 맞는데 사실 지금 H중공업 자리에서 들어갈 자신 저는 없어요. 다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네. 예. 사실 글쎄요. 미리 말씀 못 드린 건 정말 아쉽고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렇다고 두부 후차적으로 실수는 안 해야 된다 좀 생각이 들다 보니까 지금 자리는 조금 조정을 기다리는 게 좋지 않을까? 예. 예를 들면 하나오션 같은 경우도 아시겠지만 최근에 그 상승 나오다가 또 조정을 거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HJ중공업도 이런 흐름들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좀 기다리자는 말씀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지금 MRO가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작년부터 상반기까지는 이 MRO를 얘기하게 되면은 이제 이 사업권을 따오는 하나오션 아니면은 현대중공업 쪽으로 상당히 많이 집중이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 중형 조선사 쪽으로 이제 관심이 좀 가는 것 같아요. 지금 조선업계에서 나온 얘기 뭐 기사를 한번 보게 된다라면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일감이 충분히 들어오겠지만 중요한 건 이게 수익성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수백억대 사업인데 이게 수백대는 작은 건 아닌데 대형 조선소 입장에서는 신규 건조를 하게 되면 수천억대 영업이익이 수익이 발생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포기하고 수백억대 하려고 그러니까 수익 탓이 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대안으로 중소형 조선사가 좀 부각이 되다 보니까 아마 최근에 대한조선도 그렇고 HJ중공업도 그렇고 좀 부각이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지금 중소형 조선사 같은 경우는 이 MR을 가져오게 되면은 10%까지 같은 영업이익률이 확보가 담보가 되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가져오게 되면 충분히 수익성이 또 담보가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당의 모 의원이 아시겠지만 마스카 프로젝트 지원법을 이제 발의를 한 상황인데 여기 이제 방산 특화 단지에 대한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부가 정부가 어쨌든 그 조선사를 인수를 하게 되고 그러니까 조선 그 해군 특화 조선소를 만들고 그 운영권을 미국의 운영권 주는 방식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정부가 그러면 중형 조선소를 인수해가지고 아마 이 사업을 진행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연결고가 또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HJ중공업이 그 피인수 가능성에 대한 얘기가 나와서 최근에 주가 좀 강하게 연출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주가 상승의 이유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은 중형 조선사하고 MRO가 좀 부각이 되고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지금은 물론 HJ중공업이 안 좋다라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추격 매수를 하시는 것보다는 위치적으로 봤을 때 개인적으로 뭐 현대중공업이라든지 그리고 중형 조선사라는 관점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대한조선이라든지 충분히 대안이 있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대안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약간 시선을 좀 돌려봐도 되지 않을까? 뭐 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조선이 다 좋죠. 네. 조선은 기자재까지 같이 돌아가면서 도우니까 우리에게 늘
그때 살 걸, 어제 살 걸, 일주일 전에 살 걸 이렇게 해도 손색 없이 주가가 잘 버텨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부담스러운 자리에 대한 논의를 지금 잠시 해볼게요. 지금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관망이라는 겁니다. 대표님, 이동훈 대표님, 그럼 언제 들어가야 되는 걸까요? 좀 비슷한 의견이에요. 사실 예. 지금 일단은 주가에 대한 부담은 상당하고 오늘 고점에서 지금 사실은 꽤 밀린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고점에서 거의 한 고점과 지금 한 800원 이 정도의 어떤 차이가 나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도 좀 있고 그리고 이제 결국은 조금 이제 기다려보는 그러니까 이게 어디까지 조정이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저는 지금 자리 정도면은 네. 주가에 대한 부담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좀 기다려봐야 된다라는 의견이고 그러니까 사실 기관이 최근에 19거래 연속 순매수를 했어요.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기관들의 이런 매수세가 강하게 작용을 하면서 주가가 이제 견인을 했는데 결국은 이 단기 급등에 대한 한번 이렇게 눌림목이라든가 조정의 자리가 나올 가능성이 전 충분히 크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앞서 이제 뭐 이사님 잘 설명해 주셨지만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좀 작용을 한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약간의 단기 오버슈팅의 국면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고 그래서 일단은 오늘의 의견은 관망이에요. 저도 일단 보면서 향후에 좀 이제 다시 매수 기회를 좀 노려보는 이런 전략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좀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각도 자체가 완전히 윗방향으로 확 틀었습니다. 이 10,000원을 뚫더니 진짜 13,000원, 14,000원 라인대까지 간 거잖아요. 단기 급등이 지금은 부담권으로 작용이 된다라는 의견, 기간 조정 내지는 가격 조정을 어느 정도 받을지를 보고 그때 상황을 논해 보겠습니다. 조선 관련해서는 여전히 우리에게 쏟아질 뉴스가 대기 상태인지라 챙겨보시죠. 자, 이어서 이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엔터가 오늘 좀 반짝이는데요. 그 가운데 하이브 보겠습니다. 근데 하이브를 바라보는 시선이 일단 가장 1번으로 떠오르는 게 이것일 것 같아요. 오너리스크인데 생각보다 어제 장 끝나고 나온 실적 보니까 오잉? 괜찮네 싶으셔서 이 관점을 두고 이 주식시장에서 어떤 해석이 좀 더 우세할까 보겠습니다. 정태근 이사님, 네. 사실 지금 엔터는 ETF를 담아도 괜찮다라는 의견이 많을 정도로 엔터가 하반기에 더 좋을 거다라는 의견을 갖고 계시거든요. 근데 하이브는 좀 갸우뚱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자리로 보면 사도 괜찮을 것 같은데 못 사는 이유가 요거잖아요. 오너리스크, 그죠? 어떻게 해야 돼요? 오너 리스크가 결국 이제 수익성과 연결이 되다 보니까 오너 리스크가 이게 나오게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방시형 리스크가 오너 리스크가 방시형 리스크를 할게요. 예. 방시형 리스크가 있다고 하더라도 큰 문제가 될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확실한 캐시카우들이 이제 복귀를 한 상황들이고 그리고 이제 뭐 캐치아이나 이제 또 신생 어떤 그것도 줄줄이 나올 거기 때문에 일단 수익성에 문제가 없다고 봐지는데요. 근데 개인적으로 하이브는 조금 이제 매도 의견을 가지고 이제 이거를 이제 원고를 좀 드렸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실적이 좀 개인적으로 아쉬워요. 무슨 얘기냐면은 물론 밴드가 높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분기 영업이익이 한 800억이 넘는 걸로 나올 걸로 예상이 됐었는데 예상치보다 좀 낮게 좀 나왔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또 신경 쓰이는 부분이 뭐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물론 제가 틀 수도 있겠지만은 음원 매출을 상당히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2분기 때 전년 대비해서 조금 꺾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하반기에 새로 신생개발 이제 그 BTS가 그 자리에 메꿔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아쉽습니다. 아쉬운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하이브 실적에 대해서 뭐 오늘 6.7% 7% 상승 나오기 때문에 물론 결과론적으로 얘기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좋게 반응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용을 뜯어봤을 때 저 개인적으로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 좀 생각이 들다 보니까 조금 더 확인을 하고 싶어요. 그리고 기술적으로도 뭐 이 부분은 뭐 제 개인적으로 보는 부분인데 지난 4월달 같은 경우도 이제 120선까지 조정이 나왔다가 다시 상승 나왔거든요. 그러면 지금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본다라면은 지금의 실적 평가 긍정적으로 나오지만 추후에 내일도 그렇고 모레도 그렇고 다음 주도 그렇고 뭐 제가 말씀드린 것보다 이런 거에 반대해서 뭐 좋은 의견들이 나오고 주가가 이 26만 원대를 지지하게 되면서 돌아서주게 된다라면은 그때 가서 의견을 저는 개인적으로 바꿔도 무방하다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실적에서 약간 아쉬운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저는 조금 이제 관망하자라는 그런 조금 더 지켜보자는 관점에서 일단 매도 의견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네. 다른 엔터주에 오히려 더 네네. 바라보고 있는 시각이 더 괜찮다, 의견이. 사실 개인적으로는
최근에 엔터를 안 보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은 조정이 좀 더 이제 길어질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네네. 그리고 상반기 대비해서 하반기에 좀 흐름이 좀 엔터가 잘 바뀐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엔터 같은 경우도 상반기 때 SM이란지 YG엔터가 주가를 이끌었던 점을 감안해 보게 된다면 결국 중국 소비주라고 봐야 되는데, 지금 중국 소비주 관련돼 가지고 이제 화장품이란지 카지노란지 그리고 호텔이란지 이쪽으로 좀 옮겨가는 흐름들이 좀 있다 보니까 하이브가 그래서 약간 좀 소외가 죄송합니다. 엔터가 그래서 약간 네. 소외가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관망 생각을 하고 있고, 엔터 내에서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베스트를 꽂자면은 지금은 그냥 JYP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JYP가 그나마 제일 나은 것 같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JYP도 이제 계속해서 좀 올라왔죠. 흐름을 잡고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엔터 4사를 바라보는 시선은 참 다양합니다. 그 가운데 하이브를 지금 보고 있는데 조금 지켜보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동훈 대표님, 근데 하이브를 사고 싶었던 분들에게는 지금 가격대라는 가격적인 부분을 봤을 때는 또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2분기 실적에 대해서도 조금 이제 아쉬운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기술적으로만 봤을 때 저는 단기적으로 한 25만 원 정도에서 단기 바닥이 나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이게 조금 향후에 또 추가적인 변동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일단 오너 리스크로 인한 하락 국면은 좀 일단락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결국은 이제 하반기가 굉장히 중요해졌다. 네. 이런 말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많은 증권사들의 이제 그 하반기 목표 주가라든가 분석을 보면 비슷한 맥락에서 접근을 하고 있는데, 결국 중요한 건 이제 BTS의 컴백 이후에 이들이 이제 얼마나 그 활동이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주가적인 측면에서 이제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할지 여부. 그리고 지금 최근에 이런 말씀 제가 많이 드리는데, 이 엔터 대표주들, 하이브도 그렇고 SM도 그렇고 약간 대응 전략이 달라요. 예를 들면은 SM 같은 경우는 중국 쪽에서의 어떤 이 비중을 늘려가는, 최근에 텐센트하고의 어떤 협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DOU의 편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전략으로 가고 있는 것 같고, 하이브는 좀 다릅니다. 하이브는 지금 북미 지역에서의 어떤 지금 뭔가 여기서의 반전을 노리고 있죠. 하이브 아메리카의 어떤 대표를 바꾸고,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의 어떤 그쪽의 로컬 밴드들 또는 이제 예. 보이그룹 이런 쪽에 이제 런칭을 통해서 북미 쪽에서의 어떤 수익성의 확대 이런 걸 좀 노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하반기에 그런 것들이 구체화될 것이고, 빠르면 이제 실적 기업까지도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 중요한 건 하반기 수익성 회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저는 하이브는 단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자리에서는 한번 접근은 가능하다. 긍정적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하지만 저도 이제 이사님 말씀에 어느 정도 동의하는 부분 확인할 게 좀 남았어요. 하지만 지금 정도면은 충분히 이제 그동안의 단기적인 리스크에 대한 반영은 주가에 어느 정도 된 것이 아닌가라는 이제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하이브는 지금 자리에서 일단 단기적으로는 자리를 좀 주고 있어 보이는데 중장기적으로는 확인할 것들이 많다라는 점 시선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의견 정리하고요. 이어서 다음 종목으로 넘어갑니다. 저희 PS 일렉트로닉스 짧게 보고 싶습니다. 어제 리포트 효과도 좀 있었던 것 같은데요. 내용 자체가 핫한 거 다 모아놨어요. 자율주행 로봇 AI. 미래 성장 포트폴리오. 이미 그냥 확 와닿지 않습니까? 네. 예. 저게 딱 테슬라에서 하는 건 다 하고 있어요. 그러네요.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연초에 이제 북미발 수주 얘기가 나왔었는데 다 테슬라라고 아마 예상을 다 했을 겁니다. 일단 아시겠지만은 이제 로보택시 관련돼 가지고, 그러니까 자율주행 관련돼 가지고 그쪽 관련된 어떤 통신 모듈 요게 핵심이라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런데 지금은 2차 전지가 분위기가 좋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일단 더블 요지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지금 2차 전지가 그렇게 분위기가 좀 좋은 상황이 아니라면은 그냥 종목 단발성 이슈로 끝이 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봐지는데, 그만큼 저는 업황을 좀 중요하게 보다 보니까 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자막에도 나오고 있지만은 9월 달에 이제 테슬라 쪽에서 새로운 자율주행 모델을 출시할 예정인데, 요게 부각이 되게 되면 어쨌든 거기 연관성 있는 PS 일렉트릭스 같은 경우는 또 이제 부각이 될 만한, 그러니까 지금 상승의 단기 반등으로 6월 달처럼 단기 반등으로 끝날 여지도 분명히 있겠지만은 지금 2차 전지 분위기가 괜찮다라는 점, 그리고 테슬라 쪽에서 새로운 또 모델이 나온다라는 점, 이런 부분을 감안해 보게 된다라면은 아마 6월 달과는 좀 달리 봐야 될 여지가 있지 않을까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요 종목 같은 경우는 뭐 한번 매수해 보더라도 괜찮은 그런 자리라고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자리도 괜찮다 네네. 의견 주셨습니다. 거래가 좀 최근에 터졌어요. 네. 어제 오늘 또 같이 좀 터지면서 PS 일렉트로닉스 많이 좀 관심 종목에 담아야 하나 싶으실 것 같은데 이동훈 대표님 어떤 판단이십니까? 그러니까 어제 그 리포트가 일종의 방아쇠 역할을 한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 종목 사실 굉장히 오랫동안 좀 무관심했었고, 그리고 이제 뭐 6월 달에 한번 올랐다가 지금 계속해서 하락을 거듭했는데 여기서 좀 벗어나는 그런 역할을 한 게 이제 리포트의 힘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오늘 또 이제 모양을 보면은 기술적으로만 봤을 때는 윗꼬리가 너무 길어요. 오늘도 어느 정도 이 부분이 좀 만회가 됐다라면 저도 이사님하고 비슷한 어떤 관점에서 접근했을 것 같은데 이게 또 이제 단기적으로 그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실 지금 자리에서. 그래서 저도 이제 약간 이 부분은 좀 더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은 지금의 자리는 약간 관망의 자리다. 일단 이게 왜냐면은 우리가 속된 표현으로 리포트 빨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게 이제 결국 어제 오늘로 어느 정도 소진이 된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향후에 물론 가지고 있는 포텐셜이나 재료는 상당히 많습니다. 좋은 건 다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발현이 될 건지를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가는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건 맞는데 다만 이제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계속 향후에도 시장의 중심에서 움직일 수 있을지 여부 이거는 전 좀 더 확인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자리에서는 일단 관망의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율주행 로보틱스 AI가 같이 움직이는 장이면 좀 도와줄 수 있었을까요? 일단은 리포트 효과에 의한 제한적인 움직임일 수 있다라는 그 부분까지 염두에 둬놓고 PS 일렉트로닉스는 여러분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옛날 종목명이 와이팜입니다. 사명 변경한 거기 때문에 같이 추가적으로 전달해 드릴게요. 두 분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